자, 봅시다. 가정법. 자, 정말 중요하죠. 가정법 봅시다. 일단 조건의 직설법과 비교를 해봅니다. 조건, 뭐뭐라면 의미는 가정법이나 조건일 때 똑같이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근데 이건 직설법이야.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미래일을 가정할 때 직설법이지. 조심해야 될 건 시제. 시제, 미래일이지만 현재 시제 쓴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 사용하지. 얘가 부사절이야. 왜? 얘가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야. 그래서 주절, 이쪽이 접속사 목적이 주절이죠. 주절은 원래대로 쓰는데 미래 시제를 자, if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쓴다. 그래서 if I will meet Susie again, 내 수지를 다시 만난다면 미래에 I'll be happy, 행복할 텐데 행복할 것이다. 만난다면 행복할 것이다.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인 걸 아는 건 얘를 보고 아는 거야. 직설법인 걸 아는 건. 그래서 얘는 틀렸죠. 왜? 미래 대신 뭘 쓴다? 현재를 써야 되니까. if절 아니고 주절에 will be, 미래는 미래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if절에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자, 이게 이제 직설법이에요. 그런데 가정법은 뭐냐면 조건인데 가정법의 핵심 뭐냐면 왕비열 3개 합니다. 자, 이건 다 알죠? 사실과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왜? 강조하려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핵심이야. 수능에 한 번 나왔었는데 얘가 답이야. 우쿠시마라고 하는 우드쿠드 슈드마이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조동사가. 다른 조동사 슈드 대신 ought 쓸 수도 있고요. 니드랑 같은 조동사 쓰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이 우드쿠드 슈드마이트가 있어야 가정법이야. 3가지. 사실의 반대다. 왜? 강조하려고 하는 거다. 3번째, 가정법에 조동사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 기억. 우드쿠드 슈드마이트. 그래서 가정법은 현재 사실의 반대가 있고 과거 사실의 반대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직설법이야.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를 가정하는 게 가정법 미래예요. 자, 그래서 기본 형태가 이렇게 되고, 자, 현재 사실 반대할 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이유는 동사를 과거 동사나 비동사는 were를 쓰죠. 나중에 가정법하고 따로 자세히 할 거야. 자, 가정법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동사를 과거 완료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야.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현재 반대일 때, 과거 반대일 때. 그래서 if I met 수지요. 수지를 다시 만난다면 행복할 텐데. will be는 행복할 것이다. 직설법. 만나지 못하는 거지 지금. 또 내가 만났다면 과거에 나는 행복했을 텐데 못 만난 거야. 현재 반대 과거 반대 됐죠?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야.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는 should 원형이나 were to 부정사를 쓴다. 여기도 조동사 플러스 원형 그대로야.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근데 앞에 if절은 가정법 미래일 땐 should 동사, 이 r이 루트죠. 원형이란 뜻이고 아니면 were to 부정사를 쓰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야. 그래서 내가 수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행복할 텐데. 그죠? 미래야. 자, 얘는 만난다면 행복할 텐데. 얘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니까 만나게 된다면 미래. 행복할 텐데. 이렇게 다른다고. 그래서 문법책에 보면 were to를 쓰면 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should를 쓰면 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실현 가능성이 제로냐, 희박하냐 이런 구분 안 해도 되고, 아무튼 실현 가능성이 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건 또 나중에 5분구에서 가정법 미래 따로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많은 문법책에서 많은 설명에서 이 가정법 현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조건을 의미하는 직설법 미래야. 조건의 부사절. 아까 했던 맨 앞에 했던 건 이거. 주어, 그 다음에 현재 시제 동사. 이건 직설법이라고. 주어 다음에 will, 동사 원형. 이건 직설법이야. 가정법 현재라는 거 없어. 즉, 왜 그러냐. 가정법이라는 것은 일어난 거 혹은 일어나고 있는 사실. 그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실.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는 게 가정법이야. 근데 일어날 수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건 가정법이 아니라 그냥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일어난, 지금 현재 반대, 일어나고 있는 현재 반대, 아니면 이제 과거 반대, 일어나고 있는 현재 반대,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실, 미래 반대, 이때만 가정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가정법 미래가 있지,
현재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법 과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재를 보면 2번이 더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2번을 먼저 보시면 가정법 과거는 뭐냐? 과거. 자,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다. 그래서 현재 사실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을 강조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고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강조하는 거다. 반대되는 일이나 상황을 가정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가정법의 핵심은 if나 접속사 if라든가 if절이 아닙니다. 가정법의 핵심은 if가 아니고 바로 뭐다? 반드시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 우쿠시마라고 하는 이 조동사가 있다. 주절에 사실은 if절에 쓸 수 있습니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법의 핵심은 조동사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현재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형태, 말 그대로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if절에는 자, 과거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비동사는 항상 were를 씁니다. 비동사 항상 were를 씁니다. 그리고 자, 주절에 쓰이는 조동사와 플러스 동사 원형도 잘 쓸 수 있는데 탭서 같은 시험에 나오지만 일반적 시험에 잘 나오진 않죠. 하지만 알아두시고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가 포인트냐면 자, 조동사. 아까 말씀드린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자,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다. 앞에 있는 if도 마찬가지고 이 if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해석은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뭐뭐일 텐데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에서는 이 조동사를 꼭 기억해 주시고,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의 반대니까, 자, 이전 시를 써서 과거동사, 비동사는 항상 were, was 안 됩니다. is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는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에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다음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 직설법, 아래는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as he helps me, 그가 나를 돕기 때문에 I can make a success,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인데 가정법, 그가 나를 돕지 않는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을 텐데 라고 쓰는 게 가정법. 또 직설법으로 쓰면 she doesn't study harder. 그녀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pass the test, 시험에 통과할 수 없다. 근데 강조해서 자, 어떻게 쓴다? 그녀가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현재 반대 합격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쓴다. 또 as it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as it is not fine. 자, 날씨겠죠? 비인칭이십니다. 자,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we don't go on a picnic. 우리는 소풍을 가지 않아. 근데 아쉬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날씨가 좋다면 비동사는 항상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일 땐 were를 쓴다. We would go, 우리는 소풍을 갈 텐데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직설법이고 가정법을 전부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밑에 보다시피 전부 다 가정법일 때는 동사의 원래 현재 시제보다 이전 시제, 과거 동사, 그리고 비동사 were를 쓰고 주절에는 조동사 플러스 원형을 쓰는데 그 조동사의 종류는 뭐다? 우쿠시마, would, could, should, might. 여기서는 could와 would가 쓰였는데 조동사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가정법이기 때문에 항상 가정법은 주절에 조동사가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자, 일단 개념을 아시게 돼 있죠. 가정법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직설법의 반대다, 사실의 반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법 그러면 반드시 주절에 즉 접속사가 없는, 그죠? 주인이 되는 그 절에 조동사가 있다. would, could, should, might 중에 하나인 조동사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태가. 그래서 가정법 하면 if 아니고요. 아니고 뭐 가정 과거건 과거 완료건 가정법 미래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첫 번째는 무조건 뭐다? 첫 번째가 조동사, 주절에 조동사 있다. 우리 보통 우쿠슈마 이렇게 외우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냐면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과거 완료라고 하냐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if절에 시제를 이전 시에 쓰거든요. 가정법은. 그러니까 현재 반대면 과거 시제를 쓰고 과거 반대면 과거 완료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자, 과거 사실은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냥 직설법을 말해도 되는데 이렇게 시제를 이전 시에 써가면서 조동사 써가면서 가정법의 형태를 쓴 이유는 그만큼 내가 아쉽고 아주 후회되고 했어야 했는데 내가 왜 안 했을까, 할 수 있었는데 네가 왜 안 했니 등등을 의미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독해했을 때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느냐, 독해했을 때 나오면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그럼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기본 형태를 보시면 if절에 주어 다음에 had pp를 씁니다. 즉,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 had pp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절에는 이렇게 조동사의 pp를 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탭스 같은 시험을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주절과 똑같이 조동사의 pp를 써도 됩니다. 자, if절에 조동사의 pp를 써도 됩니다. 즉,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pp를 써도 돼요. 단, 주절에는 had pp를 쓸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가정법의 핵심은 주절에 조동사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일 때는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붙이죠. 그래서 have pp가 와서 과거 사실 반대를 나타내는데 이 형태가 if절에 써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은 뭐뭐 했었다면, 아니 뭐뭐 이었다면, 과거 사실 반대죠. 뭐뭐 했을 텐데, 뭐뭐 이었을 텐데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 형태를 보시면, 자, 과거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그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돼요? had helped. 긍정은 부정, 부정문은 긍정문이 되겠죠. 왜? 사실의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I couldn't make a success.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데, 자,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돕지 않았었더라면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조동사의 pp could not have made a success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또, 자, 여기도 보시면 could의 past죠. 자, 보시면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이 됩니다. 자, 그녀가 she didn't study harder. 그녀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단데 반대입니다. 그녀가 공부했었더라면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had pp를 썼고 주절도 역시 반대. 합격했을 텐데 이렇게 되죠. 또 마지막 하나 더 보면 as it was not fine. 자,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we didn't go on a picnic. 피크닉 소풍을 가지 않았어요. 반대로 합니다. 시제도 이전으로 가고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으로 바뀐다. 그래서 날씨가 좋았었더라면 네, 우리가 소풍을 갔을 텐데 못 간 거죠 사실은. 네, 이렇게 자, 세 가지. 첫 번째 조동사 쓴다는 거. 두 번째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체로 다 이전 시를 쓴다. 이게 가정법의 핵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정법 조동사의 해석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조동사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동사를 돕는다 해서 조동사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제를 바꾸고 태를 바꾸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히 가정법의 핵심은 조동사입니다. 자, if가 없을 수도 있고요. if 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정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쿠슈마죠. would, could, should, might 이의 네 가지입니다. 이 가정법의 조동사는 필수입니다. 주절에 쓰이고요. if절에 쓸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조동사입니다.
각 조동사의 의미를 한번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부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저는 이제 가정부 과거라는 말보다는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써요. 자, if절에는 과거 동사나 were를 쓰고요. 비동사는. 주절에는 조동사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탭스 같은 시험에 보면 if절에 이렇게 조동사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끔 물어보는데 if절에 선생님 were 말고 was 쓴 것도 있는데요. 자, 우리는 수업 영어를 하고 있고요.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자꾸 원어민들이 마음대로 막 쓴 그런 것들을 보고 여기 썼는데요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원칙을 정확히 아시고 원칙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참고로 if절에 조동사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여기 조동사가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if절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조동사는 중요합니다. 또 이쪽 주절에 과거 동사나 were를 쓰는 건 안 돼요. 반드시 조동사가 있어야 돼요. 가정법엔. 그래서 가정법은 이쪽이 중요합니다. if절은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의미가 would, might는 그냥 의도, 뭐뭐일 텐데, 뭐뭐 할 텐데, could는 이제 가능의 의미가 있죠. 그죠? could, 뭐뭐 할 수 있는데, should, ought는 의무죠. 뭐뭐 해야만 하는데, 뭐뭐 이어만 하는데, 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직설법으로 하면 당연히 반대죠. 안 한다,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 왜 가정법 과거 완료라 그래요? if절에 had pp, 원래 의미보다 이전 시제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 had pp를 써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절에 조동사의 pp를 써서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냅니다. 또 역시 얘도 if절에 이렇게 조동사의 pp를 쓴 시험 문제가 탭스 같은 경우는 나오기도 한다. 쓸 수 있다. 자, 똑같습니다. 시제만 다른 거죠. 앞에는 현재 사실의 반대였다면 얘는 이전 사실의 반대. 정확히 말하면 과거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 사실이에요. 자, 이건 따로 가정법 파트에서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이제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하니까, 그래서 would might는 의도고, 자, 여기 보면 could, 가능, 뭐뭐 할 수 있었는데, 뭐뭐 이었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 의무, should의 pp죠, 바로. should have pp, 아니면 ought have pp에서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이었어야만 했는데, 안 한 거, 그런 거죠. 직설법은 이제 과거의 반대인 가정법과 달리 사실 그대로 안 했다,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한번 마지막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If I knew her address, 그녀의 주소를 안다면 쓸 텐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의도예요, 의도. A letter to her, 그녀에게. If I known her, 그녀의 주소 알았더라면 나는 썼을 텐데, 의도고요. 자, could 쓴 거 볼까요? 가능이에요. If we studied hard,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한다면 합격할 수 있을 텐데, 가능. 밑에 열심히 공부 더 했었더라면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가능을 의미하죠. 그래서 조동사가 보이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가정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항상 조동사의 의미, 시제, 형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제 의무죠. should. must와 비교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must는 가정법에 못 쓰여요. 그래서 if she heard the news, 소식을 듣는다면 그녀가 가야만 할 텐데, 현재 반대. If she had heard the news, 뉴스를 들었더라면 가야만 했었을 텐데,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이런 의미겠죠. must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들의 의미를 정리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가정법 중에 as if 가정법. 자, 갑니다. 일단 as if 가정법 뜻이 뭐냐면 이거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잘 보세요. 자,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근데 가정법 과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일 때를 먼저 봅니다. 자, 밑에 보세요. 자, as if는 앞에 주어 동사는 직설법이야. 앞에 주어 동사 직설법이고, as if 이하가 가정법이 옵니다. 이게 혼합가정법 아니에요. 혼합가정은 다른 거. 시제가 다른 게, 가정법의 시제가 다른 게 혼합가정법이야.
자, 그래서 직설법도 as if 가정법이 오는데 동사는 이렇게 씁니다. 과거. 비동사 쓰지 항상 were를 쓰죠. 비동사 were 아니면 과거 동사, 조동사 원형을 써도 돼요. 자, 그런데 얘가 중요해요. 시제가 어떤 의미느냐 보세요. 주절의 동사와 같은 시제의 반대야. 다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법은 were 과거 동사 쓰면 뭐의 반대야? 현재 반대야. 그지? 현재 반대인데 as if 가정법에서는 무조건 현재 반대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이 동사, 주절에 있는 이 동사와 같은 시제의 반대야. 다시 말하면 얘가 현재면 현재 반대고 얘가 과거면 과거 반대란 얘기야. 무슨 소리지? 됐니? 다시 were를 쓰거나 과거 동사, 조동사 원형을 썼다고 해서 일반적인 가정법처럼 무조건 현재 반대가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 기준이라서 자, 과거 동사, were를 과거 동사, were나 과거 동사 쓰면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제 반대 무조건. 무슨 말이냐? 이 얘기야. 자, were를 썼단 말이야. 과거 동사 썼단 말이야. 그런데 앞에가 talks야. talks야. 그러면 이 were는 현재 반대, 과거 반대야? 현재 반대. talked야. 현재 반대, 과거 반대? 과거 반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즉, 앞에 있는 동사가, 이 동사가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 무조건 현재 반대가 아니고. 그래서 해석해보자. He talks as if he were rich는 현재 반대라고. 그래서. 얘가 현재니까. 얘가 과거니까 과거 반대야. as if 이하가. 그래서 그는 부자인 것처럼 말한다야. 부자인 것처럼. 또 얘는 부자인 것처럼 말했다야. talked 과거잖아. 다시. He talks as if he were rich. 그는 부자인 것처럼 말한다. He talked. 그는 말했다 부자인 것처럼. 다시 그는 말한다 부자인 것처럼 말했다 부자인 것처럼.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제 반대라고. 그래서 he talk 말한다 부자인 것처럼 현재 반대, 말했다 부자인 것처럼 과거 반대.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제 반대라고. 그래서 얘를 풀었으면 in fact를 씁니다. 사실은이지 사실은. 그 다음에 동사가 뭐가 되냐면 talks가 현재니까 is not 현재 반대. talked가 과거니까 과거 반대 was not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as if 이하의 동사를 보고 시제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얘를 보고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제의 반대다라는 거지. 뭐가? 가정법 과거는. 즉 과거 동사를 쓰면.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즉 had pp나 조동사의 pp를 쓰면 뜻이 뭐다? 뭐뭐였던 것처럼이야. 즉 또 똑같아. 얘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 돼서 보세요. 주절 동사보다 이번에는 이전 시제의 반대야. 그래서 그는 말한다. 부자였던 것처럼. 말했다. 그 이전에 부자였던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얘가 현재니까 과거 반대고 얘가 과거니까 얘는 대과거 반대야. 다시 그는 말한다. 부자였던 것처럼. 말했다. 그 이전에 부자였던 것처럼. 그래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는 뭐뭐였던 것처럼 말한다, 말했다 이렇게. 였던 것처럼 다 이전의 반대란 얘기지. 왜? 가정법 as if 뒤에다가 had pp나 조동사의 pp를 쓰면 앞에 있는 동사보다 이전 시의 반대다. 다시 한 번 더. 그는 말한다, 부자였던 것처럼. 말했다, 부자였던 것처럼. 그래서 얘가 현재니까 얘는 과거 반대고 얘가 과거니까 얘는 대과거 반대란 얘기야. 그래서 똑같이 인펙트로 바꿔. 직설법을 바꾸면 동사 보세요. 그래서 현재니까 과거 반대라서 was not. 과거니까 얘는 대과거 반대 had not been.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정리됐니? 자, 그래서 다시.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as if 뒤에 동사의 과거형, 비동사, were를 쓰지 항상 가정법에선 과거 동사 쓰면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제의 반대고 as if 뒤에 had pp나 조동사의 pp 쓰면 앞에 있는 동사보다 이전 시제의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가 이 as if 이하의 동사의 시제를 결정한다라고 보면 된다고. 이해되니?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분사구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이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하는데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어요.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얘가 분사구문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분사구를 기억하시면 돼요.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사구문을 만드느냐? 먼저 이런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앞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있어요. 접속사와 함께 주어동사가 보이면 이렇게 보이고 콤마가 있으면 얘는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은 주절의 동사를 수식합니다.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속절이라고 하고, 종속절이 세 가지인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 중에 부사절이에요. 얘를 짧게 줄이는 거, 간략하게 줄이는 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고, 얘를 이렇게 줄이죠. 줄인 다음은 주어 동사 있으면 길어지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렇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꾸는 거죠. 당연히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면, 짧게 줄어들면 당연히 부사구가 됩니다. 주어 동사 없어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은 그대로 있겠죠. 앞에 있는 부사절만 짧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꾼 그런 문장,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먼저 종속절의 주어가 이쪽 부사절이요. 주절의 주어가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 해서 생략을 못 하는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영어죠. 아무튼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과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다르면 생략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변형하는데 주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동사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분사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 비동사였으면 얘는 원형의 ing, being이 되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분사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접속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책에 접속사 생략이 첫 번째로 나온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아니고 접속사를 생략 안 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 뒤에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마련할 거고요. 그래서 어떨 때냐면 생략해도 의미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고요. 주로 시간의 접속사는 생략을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영어에서 이 분사구문의 접속사를 생략 안 하고 쓰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가 뭐다? 주어 같을 때 생략한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 주시면 훨씬 분사구를 해석하고 파악하는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걸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부사절입니다. If you turn to the right. 네가 오른쪽으로 돈다면 이런 뜻이죠. 부사절이에요. 돈다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동사를 수식하죠.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이 됩니다. 뭘 발견하게 돼요? The post office.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사절에 있는 자, 이 문장에서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turn이 어떻게 되냐면 turn이 자 분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ing turning이 되고요. 뒤에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접속사 생략해도 읽는 사람이 혼돈이 없겠지 라고 판단이 되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돈다면 해서 여기에서 또 뭐가 없어지고 자 접속사 if가 없어지고 결론 뭐가 남았냐면 turn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돈다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사절이 뭐가 됐냐면 부사구가 됐죠. 주어 동사 없는.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요. 해석은 당연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을 때만 이렇게 당연히 분사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면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분사구문이에요. 자, 확인해 볼까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분사구. 형태는 분사구. 왜? 분사로 시작하는 구니까 역할은 부사구. 왜? 동사를 수식하니까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분사구문을 부정할 때는 not을 붙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not입니다. 도끼나 호미는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자, not을 붙입니다. 그래서 as I didn't know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난 조용히 있었다. 그래서 주어 같은 건 생략하고 동사는 원형의 ing로 바뀌고 그 다음에
not이 그대로 살려서 접속사 생략되고 그래서 not knowing 이렇게 되면 분사구를 부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어려운데 여러 번 한번 3번 정도만 반복해 보셔도 충분히 분사구문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영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분사구문, 그 중에서 능동수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구문이 뭐냐? 별거 아닙니다.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분사 아니면 being이 생략된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구,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5분 위에 형용사절이 변한 분사구문도 있어요. 자, 분사구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란 뭐냐면 준동사의 주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준동사의 주어, 즉 분사의 동작의 주체. 즉 여기서 보시면 자, ING-PP 분사구입니다. 여기까지 분사구죠. 그럼 ING-PP 하는 주체가 뭐냐? 생략된 주어가 여기 주어랑 같아 생략되기 때문에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즉 분사의 주어, 즉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어가 하느냐 당하느냐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네가 돌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는 거죠.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분사 썼다. 즉 능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turning to the right, you'll find the post office. 오른쪽으로 돌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통해서 이 분사를 능동, 현재 분사 쓸 것이냐, 수동, 과거 분사 쓸 것이냐를 결정한다. 확인해 봅시다. 자, 주어가 하는 것, 능동이면 현재 분사, 즉 ing 쓴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그가, 자, 수리되는 거냐, 수리하는 거냐. 수리되면 안 되죠. 자, 수리합니다. 기계를 수리할 때 그가 졸림을 느꼈죠. 원래 부사절은 접속사, 주어, 동사였고 이 주어와 이 주어 같아서 생략되고 동사는 원형의 ing, 분사구로 바뀐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 자, 내가 알려진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죠. 그의 전화번호를. 근데 not이 붙었네요. 그럼 부정. 자, 그래서 분사의 부정은 앞에 not을 붙이니까 그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없다. 자, 그녀가 보여진 게 아니라 본 거죠. 다 능동. 그래서 엄마를 보았을 때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능동이다. 그가 수리하고 내가 알고 그녀가 보고. 그래서 전부 다 현재 분사인 ing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being이 생략된 과거분사 쓰는 경우는 뭐냐? 수동이다. 즉 주어가 taking 한 게 아니라 taken by surprise, 불의의 일격을 당하다, 기습을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he gave up the game, 게임을 포기한 거죠. 자, 게임을 하다가 기습 공격을 당해서 포기했습니다. 졌죠? 그래서 being taken, 공격을 받은 거니까. 자, 그래서 수동. 원래 문장은 접속사, 주어 같네요. 그래서 생략된 거죠. 생략되고 동사에서 비동사는 원형의 ing, being이 돼서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aken by surprise. being을 또 항상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분사 being은 생략해도 의미상의 혼돈이 없을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기습을 받아서 그는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또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누가 관심이에요? 그녀가. interesting은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건 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interest는 관심 갖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동이 되어야 주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녀는 주로 극장에 영화관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에 being이 생략된 interested죠. 그녀가 관심이 있어서. 또 중요한데, 자, 편지가 썼습니까? 쓰여졌습니까? 당연히 쓰여졌죠. 그러니까 written을 쓴 거죠. 그래서 서둘러 쓰여졌다. 뭐가 편지가 has some force.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 오타가 좀 있다. 그래서 편지가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in haste, 급히 그 편지가 결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생략된 게 being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 오분구이 따로 있습니다. having been, 완료 분사 구문이에요. 왜?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쓰여진 게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그거를 보러 보통 완료 분사구다. 완료 분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선 being이 아니라 having been 생략됐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분사의 능동성을 결정하는 방법. 주절의 주어를 확인해서 능동성을 정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 구문의 부대 상황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상황이란 어떤 일과 함께 동시,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계속 연달아서 이어서 다른 일이 발생한 상황을 우리는 부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A와 일과 B의 일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A 일 다음에 바로 이어서 B라는 일이 일어나는, B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접속사가 중요하죠? 부대 상황을 의미하는 접속사는 두 가지입니다. while과 as를 동시에 사용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는 그리고 이어서 하는 거니까 and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자, while도 as도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이 있고요. 동시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and 그리고 뭐뭐하다라는 계속의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뭐 동시로 어떨 때 계속을 하냐,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냥 문맥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 상황이라고도 해석이 매끄러우면 동시로 하고, 그가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오늘 저녁에 파리에 도착했다. 이렇게 쭉 이어서 이런 일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죠? 그럴 때는 그리고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태가 중요합니다. 부대상의 종류와 이 형태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어가 동시에 하고 있는 일,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대 상황의 경우에는 주절 뒤쪽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ng에서 주절이라 하면 원래 문장을 말하는 거죠. He was reading a book 이라는 문장의 뒤쪽에 분사구를 씁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들으면서. 그죠? 읽었다 그리고 뭐뭐하다 보다는 문맥상 음악을 들으면서가 더 매끄럽겠죠? 그래서 얘는 동시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앞에 쓸 수도 있습니다. 앞에 쓸 수도 있지만 주로 뒤에 쓴다. 왜? 부대, 어떤 중요한 일에 덧붙여서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뒤에 쓰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가 같으니까 앞에 이제 주어가 없는데, 두 번째, 주어가 달라요. 다른 주어가 동시에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것. 이럴 때는 주어를 써줘야 되죠. 이걸 우리는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는 문법 용어를 쓰죠. 독립이다. 즉 주어가 독립되어 있다. 주어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he was reading a book. 그가 책을 읽고 있는데 위의 문장과 차이점이 뭐냐면 아래는 뭐냐면 그가 여기서 위에서는 음악을 듣고 있었죠. 밑에서는 그의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분사 being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하고 his wife cooking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주어가 다른 경우 분사구에서 이 분사구에서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르면 생략을 못하고 쓰죠. 그래서 his wife cooking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장을 원래 문장을 한번 써보면 뭐뭐 하면서 이렇게 이것도 동시에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as를 쓴다면 his wife 이렇게 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eing이 원래 비동사였겠죠? 그러면 시의 과거니까 was cooking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원래의 부사절은.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주어가 다르니까 생략 못하고 접속사 필요 없으가 생략하고 그 다음에 was 비동사는 원형의 ing being에 생략되고 cooking이 남은 거죠. 그래서 his wife cooking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같은 주어가 이어서 계속하는 일. 이게 바로 이제 계속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두 개는 동시에 대한 예문이고 얘는 계속 어떤 일이 이어서 발생하는. 자, he started in the morning. 그는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arriving in Seoul at noon. 자, 여기 소문자인데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그가 아침에 출발했다 도착하면서 이상하죠? 그리고 도착했다 서울의 정오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어서 하는 일이라서 그리고 뭐뭐 했다 계속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대 상황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써 있지만 이렇게 컴마를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되는데
혼돈이 있는 경우 써주는 경우가 많고, 제가 늘 가끔 얘기하지만 컴마는 친절성의 상징. 그죠? 여기가 문장이 끊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친절하게 써준 거고, 안 써도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독립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컴마를 써주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명사 이어지니까 읽는 사람이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죠. 주어 동사 나오고 컴마 ing 그러면 뭐 부대 상황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게 바로 이 구조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with 부대 상황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영어 문법 중에 하나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지. 자, 부대 상황이란 말 자체가 어려워요. 한자라서 그렇습니다. 부대 상황이 뭐냐면 어떤 일과 함께 다른 일이 동시에 혹은 계속 이어서 거의 이어서 바로 이어서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는 부대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대찌개와 아무 상관없고요. 네. 부대,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with 부대상이 뭐냐면 with를 이용한 부대 상황의 표현이 되는 거고요. 해석 일단 아셔야 됩니다.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동시 이게 중요하죠. 해석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with를 쓰고요. 명사를 씁니다. with 명사만 있으면 with 명사는 사람이면 누구누구와 함께 사물이면 뭐뭐를 가지고 이렇게 되죠. 근데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분사 혹은 전치사가 옵니다. 오면 특히 여기서는 이제 분사가 중요하죠. 분사를 현재 분사 쓸 것이냐 과거분사 쓸 것이냐가 집중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먼저 형용사를 먼저 보면 자, don't leave the room. 자, 방을 떠나지 마라. 자, 일반적으로 컴마를 많이 써줍니다. 없어도 됩니다. 이건 따로 5분 9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방을 떠나지 마. 창문이 열려있는 채로 이렇게 됩니다. 자,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 윈도우즈가 with의 목적어예요.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자, 창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해서는 따로 또 제가 설명할 거고요. 자, 아무튼 뭐뭐한 채로 창문이 열려져 있는 채로 방을 나가지 마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뭐한 채로. 자, 분사가 오면은요, 이 명사가 이 분사에 여기 써 있지만 의미상의 주어예요. 전치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형태는 목적격을 써요. 목적격을 쓰지만 분사의 관계가 의미상의 주어 동사의 관계, 넥서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 동사의 관계다. 꼭 기억하십니다. 이것만 하면 현재 분사 쓸 건지 과거분사 쓸 건지, 다시 말하면 능동을 써야 될지 수동을 써야 될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볼까요? He sat silently. 자,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With a cat dozing. 고양이가 졸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서, 있는 채로 at his feet. 그의 발에서. 여기도 컴마 써줬습니다. 컴마를 안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써준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하나 더 보면, I was standing on the ground.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나는 서 있었어, 땅 위에. 그런데, 보세요. 건물이 흔들리는 채로입니다. 자, 이때 답이 shaking일까요? shaken일까요? 건물이 흔들리니까, 얘가 주어라 그랬지, 의미상의 주어라 그랬으니까, 흔들리는 거니까 shaken? 아닙니다. 아니고, 조심해야 될 게, 자, shaking입니다. 왜냐? 자연현상은 현재 분사입니다. 어떤 명사가 여기 좀 애매한데, 자, 명사가 있고요. 이 명사의 관계가 자연현상일 때, 명사가 자연현상일 때 뭘 쓴다? 항상 현재 분사 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의도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답이 shaking입니다. 물론 우리말로는 흔들리는 채로, 흔들리면서 라고 해석을 하는데, 수동인 것처럼 해석을 하지만 건물이 흔들리는 건 사람이 밀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자연현상이나 지진이나 태풍 등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 쉐이킹 현재분사 쓴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분사 수동입니다. 명사가 당하는 일. 왜? 명사가 주어 동사의 관계니까 명사가 되어지면 과거분사를 쓴다는 얘기죠. 즉, he was sitting on the chair. 의자 위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그의 다리가 crossed, 꼬아진 거죠. 교차되어 있는 거죠. 신체 일부가 오면 무조건 과거분사입니다.
무조건 과거분사. 그래서 다리는 꼬아지는 거니까 수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분사는 주어 동사 관계다. 전체는 간단해요. 얼마나 what a lonely life. 감탄문이네요. 얼마나 외로운 삶일까. 그죠? 그것이 네가 being away 떠나 있는 채로 떠나 있으면서 얼마나 외로운 삶일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현재 분사, 과거분사, 명사와 with 뒤에 있는 명사와 분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따지는 게 핵심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with 부대 상황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대 상황이라는 게 뭐냐? 자, 이게 한자하고 또 일본 책을 번역해 오다 보니 좀 우리말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대 상황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동시에 부대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또 계속 이어서 다른 일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 부대 상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대 상황이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우분교에서 배운 것처럼 with 부대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석을 뭐뭐 한 채로 내지는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with 부대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런 형태죠. 그래서 with를 쓰고 명사가 있고 형용사나 혹은 분사 혹은 전치사가 이제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전치사는 사실은 부사로 쓰인 건데 아무튼 형용사 들어가는 곳은 분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전치사 이런 거죠. Don't leave the room. 자, 방을 떠나지 마라, 방을 남겨두지 마라, 이런 거죠. 자, 방을 떠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컴마 있고 일반적으로 with, 그 다음 명사, 형용사인데, 그죠? 창문을 열어둔 채로, 이렇게. 또, 자, 보시면 with, 또 명사, 물론 대명사예요. 그녀가 out, 외출, 나가 있는 채로, 없는 채로. 또 with, the cat, 고양이가 dozing, 졸고 있는 채로. 그죠? He sat silently.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졸고 있는 채로. 위에 at his feet. 그의 발 아래서. 또, 자, my father stood in front of the door. 아빠가 서 계셨었어요. 어디에? 문 앞에. with. 뭐한 채로. 그의 눈이 감는 게 아니라 감겨지는 거죠. 우리는 감는 거고, 눈의 입장에서, 이 명사 입장에서는 감겨지는 거니까 closed라는 과거분사 썼습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나 전치사, 분사들과 함께 with가 명사, 분사, 명사, 형용사 이렇게 쓰이면 우리가 with 부대 상황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책이 없는, 자,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with 부대 상황이라는 것은 부대 상황의 의미를 갖는 독립분사 구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또 우리 이제 독립분사구문을 배워야겠죠? 5분구에 또 따로 있습니다. 독립분사구문이 뭐냐면, 분사구문에선 주어가 같으면 생략해요. 종속절의 주어를. 그런데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다르면 생략 못하고 따로 써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독립분사구문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운 부대상황이다. 즉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다 라는 거죠. 자, 그 원래 독립분사구문, 부대상황의 의미를 갖는 독립분사구문이 변형된 것이 with 부대상황이에요. 보시면 먼저 능동의 예를 보겠습니다. 원래 문장은 이거죠. He sat silently.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양이가 졸고 있었어요. 그의 발에서. 물론 이때 and 대신에 while 내지는 as와 같은 전치사 쓰면 돼요.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문장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주어가 he, the cat 다르죠. 그죠? 그래 다르기 때문에 the cat을 생략하지 못해요. 주어를 생략하지 못하고 써야 되고 동사는 원형의 ing가 되고 접속사는 필요 없으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the cat이 그대로 가서 doesing은 그대로 오고 the cat doesing이 됩니다. 원래 그냥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만약에 with 없이 이렇게 쓰면 he sat silently, the cat dozing 이렇게 쓰면 어색하죠. 갑자기 컴마하고 명사, 분사가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부대 상황이라는 걸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앞 전치사 with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능동 봤으니까 수동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원래 문장은 이거였죠. 자, 어떤 문장이었냐면 my father stood. 아빠가 서 있었다. 문 앞에 while 뭐한 채로 뭐 하면서 눈이 감겨진 채로. 즉 우리 주어로 하면 그를 주어로 하면 그가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눈이니까 눈은 감겨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혹시 이
부사절을 자 분사음으로 바꾸면 주어가 다르다고요. My father하고 his eyes니까 써줘야 돼요. 그리고 동사는 원형의 ing being 생략되고 closed가 남았죠. 근데 접속사가 필요 없으면 또 생략합니다. 그럼 his eyes closed만 쓰면 좀 이상하죠. 또 door 다음에 또 갑자기 his eyes 분사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색하니까 역시 앞에 부대성을 의미하는 with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제 일반적으로 컴마를 쓰는데 항상 컴마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컴마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with라는 전치사 자체가 부대 상황 말고도 뭐 누구누구 함께 뭐뭇을 가지고라는 일반적인 전치사 의미가 있죠. 자, 그것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컴마를 붙여서 이제 with 부대 상황이 시작된다라는 알려주는 신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with 부대 상황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